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노점상 그리고 일용직도 50만원, 총 4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핵심만 추려서 10분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1년 2월 1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금 부족하다, 손실보상 방안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식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이라고 나왔고요. 당시만 해도 전국민 선별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당시만 해도 전국민인지 선별인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은 안 된다, 나라에 돈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전국민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당과 정부의 어떤 힘겨루기 같은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통을 겪어오면서 자, 오늘 그러니까 2월 28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결국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됐느냐? 자, 2월 28일날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 규모고요. 총 480만 명, 그러니까 기존보다 200만 명이 추가된 규모로 지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선별 지원이란 얘기인데요. 자, 선별 지원이지만 지급 대상이 굉장합니다. 지급을 받으실 분들의 대상이 약 4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 몇백만 명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은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산 규모도 20조 원인데 자,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인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지급 대상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자, 그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슈퍼지원금이라고 불러도 뭐 큰 무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은 결국에 정리해보면 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2월 28일,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 약 4주가 걸리면서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누가 받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주도해왔던 이낙연 당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볼 건데요. 그동안 제도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1인당 방문 액수도 높아졌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라는 표현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각지대라는 것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최소화하겠다,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더 늘리겠다, 즉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1인당 받는 액수를 높였다라는 금액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라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라는 걸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가시면서 대상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요거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 그 대상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자, 첫 번째 노점상인데요. 약 4만 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이 노점상 분들에게 50만원, 그리고 일용직 분들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부모가 실직한 혹은 부모가 폐업한 대학생 자녀에게도 50만원 정도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바로 이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노점상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가 없이 이 50만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사업자 등록 없이 노점상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심사를 한 후에 지급을 결정하겠다. 즉
노점상 하시는 분들별로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받는 분도 계실 거다. 그래서 다를 거다. 사람에 따라서 지급 예보가 결정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세금을 내지도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 도대체 예산을 왜 지원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했다고 해서 왜 대학생에게 지원금을 주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기준은 낮추고, 즉 대상자는 늘었고 금액은 올리고 더 큰 금액을 주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일반 업종, 그러니까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 세희망 자금이라는 것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는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신 분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0억이라는 액수까지 늘리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요. 자,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분이 사업체를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한 분이 받는 금액도 확대되는 거죠. 한 분이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이런 세희망 자금으로 나가는 금액 자체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자, 대상도 확대되고 금액도 확대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대해서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으로 봤을 때 이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아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도 이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에 포함하게 되면서 이 소상공인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에서 50% 감면하면서 직접적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공식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로 포함되신 분들인데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 특고라고 부르죠. 또 법인 택시 기사분들, 프리랜서분들,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들, 또 노점상, 대학생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신규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1차, 2차, 3차 그 오는 과정에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포함되신 분들인데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에 공식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종사적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그리고 앞으로 나올 4차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두 번째로 청년, 중장년, 여성 대상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정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에 중심으로 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의 예산도 부과가 있고요.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한 예산도 확대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도대체 언제 줄 거냐? 제가 이 영상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4월 7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입니다. 이 두 가지 대도시에 시장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은 이날보다 전에 시작할 거다라고 영상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선거 전에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3월 말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선거 그리고 그 이후 조금까지도 계속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제 당정청의 반응을 봤으니까
야당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4차 재난지원금의 내용 발표보다 더 우선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교롭게 4월 보궐선거 9일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우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추경안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서 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하겠다라고 정석과 같은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이라도 사실은 반대하기 조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총 4번이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 규모를 비교하는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지급으로 했고 14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2차와 3차는 둘 다 선별 지급이었고요. 7조 8천억, 9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선별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20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줄 때 14조였는데요. 몇몇 분들에게만 준다고 하는데 20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 명 한 명 받으시는 분들이 받게 될 액수가 굉장히 기존보다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선별로 지급했을 때 10조가 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선별로 지급하면서도 20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각종 뉴스나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준이나 대상 등을 점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재난지원금 원래 전 국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로 결정이 되었을 때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자, 2월 14일 정도, 2월 중순 정도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선 맞춤형 그리고 후 전국민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선별 지원에 대한 4차 지원금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2탄 혹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